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문화 국력도 선진국들 못지않게 많이 강해졌죠. 오늘날 한류 스타들이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건 선배 문화예술인들이 다져놓은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일일 겁니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선 한국 가요계의 여왕 하춘아 씨를 모시고 60년 넘게 이어온 하춘아 씨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문화 위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실무로 처음 뵀는데 네. 들어오실 때부터 포스부터 다르세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달랐나요?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쭉 화면으로 쭉 뵀기 때문에 네네. 좀 굉장히 친근한 좀 이웃 어른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뭐 아예 안 봤던 사람보다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오면 예, 예, 직접은 안 봤어도 보면은 굉장히 친근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예,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올해 데뷔하신 지가 정확히 몇 년 되신 거죠? 아, 그러니까 63년째네요. 6살 때 음반을 내고 가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60주년 공연을 이제 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아쉬우셨겠어요. 못하고 이제 65주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짜 젊어 보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가수 하춘아 자체가 한국 가요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한국 가요사를 100년사로 보고 있습니다. 약. 음. 그러니까 63년이라는 세월, 그러니까 반 이상을 현장에 있었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6살 때 가수로 데뷔할 때는 지금 우리 한국 전통 가요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뭐 황금신 선생님, 김정구 선생님 이런 분들이 현역으로 다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 손주뻘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예. 그분들이 지금 다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 세월이 참 흘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지는 않은데요. 네. 저보다 나이 많은 후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데뷔를 워낙 일찍 하다 보니까 예, 예. 나이는 많은데 직업적으로는 저의 후배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좀 어려워하고 어색해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 후배들은 제일 그 가수니까 노래 잘하는 후배가 제일 이뻐요. 이제 거기다가 또 사람 냄새가 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 위상을 보면 네. 보시면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꿈 같습니다, 사실은. 예,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아주 조그만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음악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꿈인가? 또 제가 외국을 나가 보면 그걸 예. 느끼거든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고 우리 후배들이 자랑스럽고 또 부럽기도 해요, 사실은. 이렇게 상상도 좋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우리나라 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는 거. 빌보드 차트에 1위로 오른다는 게 그 남의 나라 이야기로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그 자리를 석권을 한다는 거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중요한 어떤 문화 외교 자리에도 함께 하신 적이 많죠. 뭐 그 오랜 세월 동안 순간순간이 가슴 벅차고 뭐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몇몇 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딱 예.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1999년에 일본의 그 오부치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현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김종필 총리님이셨어요. 이제 제가 일본에서 활동을 했고 일본 노래를 하고 일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S 호텔 영빈관에 하춘아 콘서트를 준비를 하셨어요. 오부치 예. 수상을 모시고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방송국 3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 노래도 물론 했지만 일본 노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항구의 18번지라는 노래예요. 이제 일본 말로는 미나토마치 주산반지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제가 오부치 수상하고 같이 불렀어요. 이제 쭉 한국 노래를 하다가 근데 그 기사가 조선일보에 아침에
가요 외교라는 타이틀로 나와줬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뭐 벅찬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는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가요. 우리 노래로 이렇게 내가 외교를 했네. 굉장히 보람이 있고 가수로서 뿌듯하고 그 순간이 안 잊혀집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 화면으로 지금 데뷔하셨을 때 앨범이 지금 띄워져 있는데 당시 앨범에 담긴 목소리 잠시 들어볼까요? 네. 금년에 7살입니다. 어린 제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불러보겠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너무 어리기도 그러니까 하셨고. 이 노래가 61년 12월에 나왔습니다. 61년이요? 네, 61년. 그러니까 제가 만 6살 우리 나이로 7살 때죠. 예, 그렇게 가수로서 이 음반을 내고 그때는 세계 가요사에 6살짜리가 음반을 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기자들이 와서 다 취재를 해가고 그랬군요. 대단한 화제를 일으켰죠, 그 당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고향이 전라남도 영암이신데 일찍이 부산으로 이사를 하셔서 아버지가 거기서 회사를 그 항구 도시니까 예. 밧줄을 만드는 로프 회사라고 그러죠. 그렇군요. 설립하셔갖고 하고 예. 계셨고 이제 딸을 넷을 낳으셨어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둘째 딸이 되는데 근데 이 둘째 딸이 집안에는 없는 행동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음치시고 엄마 또 박치고 뭐 정말 노래 잘하는 분이 우리 조상 때도 없었대요. 근데 그래요? 저가 3살짜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금방 배워가지고 따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고모들이 너무 신기해서 몇 곡이나 하나 하고 적어봤더니 300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지께 이제 말씀드렸나 봐요. 근데 네.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대중음악인, 대중예술인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폄하하고 하시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이고 저 집안 큰일 났네 뭐 이럴 정도로 심각할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의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 타고난 재질을 살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시선을 받으면서 유일하게 저를 가수 하춘아로 키워주신 단 한 분의 우리 집안의 후원자가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요즘 가요계에도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가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좀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글쎄 제가 뭐 솔직히 말을 하자면 그 어린 가수들이 나오면 사실 막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고 막 너무 어색해요. 그 아이가 아이다워야 되는데 애 어른 같으면 너무 잘해서 소름 끼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도 참 민망하고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저를 키우셨어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글쎄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자식이 너무 독특한 행동을 하고 여러 사람한테 칭찬을 듣고 하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도취가 되신 거 아닌가. 사회적인 시선보다는 그게 아버지에게는 더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 후배들을 보면 네.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K-팝이 우리의 네. K-팝이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사랑받고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그 아이돌이나 또 어떤 서구적인 음악들이 이제 역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어떤 서구적인 보편성에 우리 한국적인 독특한 음악성을 가미한 다시 말하면 뭐 K-트롯이라든가 이런 음악들이 세계의 사랑을 받는다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쓰고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선배로서의 바람입니다. 아마 후배들이 많이 귀담아 들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흘러나오는 곡이 어떤 곡이죠?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예. 사실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얼굴을 이제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네.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이제 레코드 음반만 낼 때였어요. 근데 이 음반 내는 과정에서 물새 한 마리라는 노래가 네. 당시에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 뜻과는 관계없이 학교로 카메라가 오고 마이크가 오고 그러니까 정식 데뷔를 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래서 이 노래는 하춘아라는 이름 석자를 우리 대중들에게 각인시켜준 첫 번째 히트곡이에요, 저의.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곡이죠. 네, 아주 특별한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사사건건 팀에서 오늘 네. 하춘아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네, 하니까 네. 좀 신청곡 받아서 저희가 좀 물어봤더니 네. 날 버린 남자 국민가요죠. 가장 인기곡이었는데 네. 좀 스태프들도 원하고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도 좀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아, 한 소절만 그러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소절이요. 이렇게 뉴스 시간에 이제 음악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없고 저희도 부드러운 거 또, 좋아합니다. 예, 예. 마이크도 이제 그 노래하는 마이크는 따로 있거든요. 예, 근데 워낙 노래를 이제 잘하시니까. 이 노래에 예. 가장 좋아하는 그 부분이요. 나를 잃은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안 해. 제 카메라 감독님들도 지금 박수 치고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노래를 직접 듣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참 영광입니다. 네, 아닙니다. 이 노래는요 더욱 예.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예.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그 하춘아의 노래를 흉내낸다고 막 눈을 뒤집고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좋아. 김영철 씨가 자꾸 그 노래 부를 네, 때 어떠셨어요? 좀. 많은 분들이 그래 하춘아 흉내내는 개그맨이 있는데 예, 나 예. 저보고 안 봤냐고 그래 사실 저 예. 그때 몰랐거든요. 아, 근데 예. 다른 사람들이 보통 자기 흉내를 내면 좀 가장해서 희화화 시키잖아요. 싫어한다고 그래. 근데 저는 굉장히 즐겼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 K본부에서 한번 연말에 그 흉내내는 사람 본인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경연을 했어요. 끼리끼리 예. 나와서. 예. 그런데 김영철 씨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선배님 같이 아. 나오면 비슷해지지 않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예. 김영철 씨가 하춘아 흉내 내는 것을 하춘아가 내겠다. 그러면 아. 같아지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1등 했어요. 그때. 그랬군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뜬 기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 말을 하면 항상 쑥스럽고 좀 어색하고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기부를 하게 된 동기가 예.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교육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보람된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다라는 말씀을 예.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네. 정말 6살 가수로 데뷔할 때부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제 머릿속에는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그 봉사를 할 때가 18살 때였는데 네. 예, 그때도 뭐 아버지가 여기를 이렇게 돕고 여기는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지어줘야 되고 뭐 그 나환자촌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 거기에 학교를 지어줘야 되고 그런 말씀에 그냥 저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럼요. 생각으로 아버지 말 잘하셨네요. 듣고 예. 그대로 했더니 그 칭찬이 저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뭐 작은 힘이지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됐다면 저도 기쁘고 예. 앞으로도 저의 노래가 있는 한은 계속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작은 기부라고 하셨습니다만 48년 동안 기부하신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0억 정도 되는 대단하십니다. 예. 예. 자, 다음은 여기 또 화면에 최근에 발표하신 곡이죠. 네, 엄마와 가장 딸. 최신곡입니다. 네. 근데 앨범 표지에
젊은 여성분은 네, 누구신가요? 그 이 노래가 엄마와 딸이라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저는 돌연변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디서 주워왔다 이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둘째 딸이니까 저의 바로 위에 언니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딸을 낳는데 예. 조카 손녀가 되죠, 저한테는. 걔가 저의 DNA를 받은 거예요. 화면에도 나오는. 네네. 아, 그렇군요. 미국에서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벌써 6살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회사에서 그 경연에 나가서 몇백 명, 몇천 명이 오는 데서 뽑혀서 이야. 마틸다라는 주인공 역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크리스마스 때 매년 공연하고 또 올 8월에도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못 오고 작년 여름 방학 때 한국을 나왔어요. 이제 12살이 됐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집안에 어쨌든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카 손녀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기 전에 이제 이효섭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네. 엄마와 딸이라는 노래를 제가 노랫말을 쓰고 만들어서 이제 와서 딱 준비를 해서 음악을 넣고 녹음을 했는데 예. 이게 나오자마자 너무나 아주 많은 분들이 울고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조회수가 뭐 30만이 넘어가고 아, 지금까지도 화제를 일으키고 많은 분들이 이 노래는 우리만 듣기 아깝다. 이거를 영어로 녹음을 해서 미국에 예. 진출시켜야 된다 해서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올 그 방학 때 우리 유나가 하유나죠. 12살. 한국에 12살이에요? 네네 한국에 오면 예. 이제 영어로 된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미국 음악 시장에 보내려고 아. 요즘 뭐 정말 선풍적인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조카에게 이제 주신 선물이고 그 그렇죠. 조카분도 조카 손녀죠. 조카 손녀. 재능이 참 많으십니다. 네네. 예. 자, 이제 데뷔 70주년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도 한국 네. 가요계의 어떤 역사로 기록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계획이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가장 큰 계획이 2개가 있어요. 이제 가수로서 늘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한다는 것은 가수로서의 사명이고요. 예. 그다음에는 저희 부모님 고향 영암, 저의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에 전국이 딱 하나밖에 없는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를 제가 설립을 했어요. 아, 그래요? 3년 전에.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아카데미도 들어서고 또 공연장이 있고 레코딩 할 수 있고 또 연습할 수 있고 악기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설도 되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즘 트로트 열기가 아주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우리 후세들이 나는 전통 음악으로서의 내 꿈을 실현하고 싶다. 그러면 영암으로 가야 돼 하는 정도로 제가 그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를 키워놓는 것이 이제 저의 꿈이고 그 키워놓은 자리에서 우리 후세들이 우리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후세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 또한 큰 보람 있는 일이고 애국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그 계획까지 2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세상 살기가 갈수록 또 팍팍해지는데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힘도 돼주시고 네. 또 희망과 즐거움도 계속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